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특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특검 연장이 통과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는데요. 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도 주장했지만 결국 이마저도 물 건너갔습니다. 야권에서는 이것이 모두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의 개혁 발목 잡기가 계속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중요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적 해법을 갖고 계신지 각 후보들께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행 순서에 따라서 최성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저 최성은 그동안 청와대, 국회 그리고 재선 시장으로 있으면서 야5당과 시민단체의 이런 단일 후보로 있으면서도 혁신과 통합도 일구었지만 항상 중도, 보수 함께 시정과 국정을 이끌어왔습니다. 촛불 민심에 나타난 민생개혁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더불어민주당의 독자적인 집권이 아니라 또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의 야합적인 대연정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하는 개혁적인 야3당의 공동정부 수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반드시 탄핵 인용이 만장일치로 합의되어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런 국정농단 세력들을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야3당 개혁 정당 간의 협의체를 꾸려서 자치분권 개헌 그리고 어떤 개혁 입법을 관철시킨 것과는 합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혁신과 또 적폐 세력에 대한 청산과 동시에 대통합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민 대통합은 국회에 있을 때는 국회개혁 초선연대 대표로 활동을 했고 또 고향 시정을 역임하면서도 진보와 보수, 중도를 아우러내는 개혁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미국식 연방제에 준하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자치분권을 통해서 대통령제의 제왕적 폐단 그리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정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 최성에게 맡겨주시면 혁신과 대통합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초 남겨주셨는데 괜찮으시죠? 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10초 전에 네 한번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과연 민주당 혼자 이 선거에서 이긴다고 한들 과연 여소야대의 이 정치력만으로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국정개혁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야권 연합정부를 만들어야 비로소 그나마 과반수를 가지고 제대로 된 국정개혁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야권 연합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촛불 민심이 참여하는 촛불 대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청산해야 될 적폐 세력들과 손을 잡겠다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저들의 발목 잡기를 표하기 위해서 발목이 아니라 온몸을 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 기득권자들과 전부 손을 잡아서 소위 기득권 대연정을 하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주변을 보면 모두 기득권자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나라는 가난한 소수, 다수의 국민들이 소수의 강자들로부터 해방돼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 민심이 바라는 바는 과거에 대한 명확한 청산과 공정한 새 질서의 확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을 믿어야 합니다. 이번에 탄핵도 국회가 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국회가 어쩔 수 없이 탄핵을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일단 야권 연합정권을 만들어서 기본적 과반수를 만든 다음에 그에 기초해서 발목을 잡는 잘못된 세력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손을 잡고 국민의 힘으로 돌파해내야 합니다. 대통령이 가진 강력한 권한들도 물론 행사돼야 되겠죠. 네. 그러나 뿌리는 결국은 국민들입니다. 국민이 힘을 합쳐 탄핵을 했듯이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어서 국민의 힘으로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문재인 후보에게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2분. 예. 자유한국당도 탄핵이 인용되면 받아들이고 통렬한 방송과 함께 국민들과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그 이후에도 지금 같은 그런 태도를 계속한다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서 더 이상 존속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탄핵을 추진해온 세력들도 이번에 탄핵이 인용되면 그것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앞으로는 국민들의 어떤 분열과 치유,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여야 간의 협력 정치로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적폐청산에 동의하는, 함께할 수 있는 지금의 야권 세력과는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지금의 야권 세력과는 연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생각을 달리하는 정당들과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아주 상설화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타협 때문에 우리가 적폐청산과 또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우리 사회 대개혁이라는 그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또 국민들과 함께 손잡고 나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1초 남겨두셨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희정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분입니다. 네, 우회 정치를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이뤄내는 일, 그래서 우회 정치의 가장 강력한 다수파와 새로운 대통령이 협치를 통해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 그것이 제가 제안한 연정, 대연정의 제안의 본질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서 조사했던 바처럼 의회에서의 다른 정당과의 연합정부의 구성에 대해서 무려 73%의 국민들이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유한국당하고도의 연합정부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국민은 37%에 이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 국면에서도 우리가 지금 어떠한 법안 하나를 지금 통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볼까요?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 특검법 연장, 선거 연령,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법정 근로시간 단축 다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의회와 지금 3년을 앞으로 더 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이 헌법이 작동을 하려면 의회의 가장 강력한 다수파 형성을 위해서 국가개혁 과제를 합의하는 전제로 의회의 가장 강력한 다수파를 형성해 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저의 이 제안이 이제 야권 연정에서부터 연정의 길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수준까지 저는 이 논의를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원칙은 분명합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국가를 개혁하는데 그 개혁 의제를 놓고 의회의 가장 강력한 다수파를 형성해내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연정 꾸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의회의 협치 정신이야말로 네. 이 개혁 과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말씀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